자, 페이지 251페이지요. 자, 오늘 4단원 마지막입니다. 네, 오늘까지 수업하고 잠정 휴정이죠. 자, 잠정 수업하고 그리고 7월 달에 시험이 다 끝나면 다시 모일 수 있도록 합니다. 그렇죠. 그때가 되면 총정리를 진행할 거고요. 총정리와 함께 문제도 같이 풀어볼 겁니다. 문제가 니네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더 많이 어려워요. 그래서 문제 최선 다해서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꼭 풀어볼 수 있도록 합니다. 그렇게 차근차근 한 바퀴 총정리를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오늘 251페이지요. 오늘 할 내용은 세 가지예요. 4단원에서 배운 내용이 되게 많습니다. 4단원에서 배운 내용이 매우 많은데 산화환원 아닌 중화반응을 일단 배웠고요. 요거 전 시간에 간단하게 배웠죠. 중화반응은 생각보다 많이 어렵습니다. 정말 많이 어려워서 나중에 문제를 나눠드렸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한데 내가 수업 시간에 위에다 이렇게 노란색으로 적어주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내용들이 없으면 절대로 문제를 풀 수 없어요. 근데 더 웃긴 건 뭐냐면 그런 내용들이 교재에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문제를 풀 때 필요한 자료가 교재로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문제가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문제를 풀면서 어떤 패턴이고 어떤 유형인지를 알려드릴 거예요. 그 단계가 화학원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물리 같은 경우에야 뭐 쫙 배워놓으면 언제든 문제를 접했을 때 공식으로 푼다든가 그래프로 푼다든가 가능해요. 근데 화학은 그렇지가 않아요. 교재에 없는 내용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화학이 생각보다 난이도가 매우 높습니다. 그 연습 충분히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중화반응 이렇게 텀을 놔두면 뒤쪽에 산화환원 반응에 대한 내용을 배워요. 그죠? 이렇게 나눴어요. 산화환원 반응에서 제일 중요한 건 역시 산화수입니다. 산화수. 산화수 체크할 수 있겠니? 그럼 산화환원 반응은 거의 대부분 다 마무리가 돼요. 그래서 산화수를 점검할 수 있다면 이 4단원의 뒤쪽 절반은 그냥 거저먹기로 할 수 있는 겁니다. 앞쪽은 중화반응과의 관계인데 산과 염기에 대한 내용을 기본적으로 해주셔야 되겠어요. 네, 보세요. 산염기. 아레니우스의 산염기니, 브레스테트 로우리의 산염기니.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4단원 이렇게 큰 덩어리 두 개예요. 여기에 이 앞쪽에 동적 평형이라는 단어가 하나 들어있고요. 그리고 산염기, 중화반응 요 살짝 넘어가기 뒤쪽에 중화적정이라는 단어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산화원은 맨 끝에 열출입이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이렇게 세 가지가 나머지 문제예요. 그래서 수능에도 5문제가 출제되는 거죠. 수능에는 단원마다 5개가 출제돼서 총 20문제가 출제가 되거든요. 그러니 하나, 둘, 셋, 넷, 5개 완성됐죠. 그죠? 이렇게 5개 텀이에요. 그럼 제일 어려운 게 뭐냐? 오늘 하나, 둘, 셋 나머지 찌끄레기 배울 거거든요. 매우 쉬운 부분이에요. 산화수를 점검할 수 있다면 이 5개 중에 4문제를 맞출 수가 있죠. 문제는 얘야. 이 중화반응이라는 애를 정복할 수 있다면 4단원은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 중화반응 시험 문제가 거의 대부분 어려워서 고3 애들과 재수생들 중에 수능 20문제 중에 버리는 문제 2문제를 항상 골라요. 그래서 물어봐. 너는 무슨 문제 버리니? 그러면 거의 대부분의 애들이 양적 반응을 버릴 거예요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일부분의 애들이 저는 양적 반응뿐만 아니라 중화 반응도 버릴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만큼 난이도가 높은 애가 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4단원을 공부할 때 쉽구나 할만한데 이건 뭐 산화수만 하면 되는 거니까 다 열출입 뭐야 이거 되게 쉬운데 여기 파트가 포인트 단어가 되는 겁니다. 됐나요? 그래서 산화환원 반응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4단원에서 제일 중요한 내용은 중화 반응이에요. 이렇게 넘겨 주시고요. 나머지들을 다 이해할 수 있다면 4단원은 꽤나 잘 배우게 된 거예요. 오늘 동적 평형, 중화적정, 열출입 이렇게 3개를 할 거거든요. 덩어리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래서 조금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 중화 반응을 전 시간에 배웠으니까 중화적정을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동적 평형, 열출입 이런 순서로 하나씩 정리를 해드릴 겁니다. 자, 중화적정. 중화적정이 무슨 뜻이야?
적정 한문이거든요. 중화적정 무슨 말이냐면 중화 반응을 이용해서 되니 이게 미분 적분 들어봤어? 은행에다 돈 차곡차곡 쌓는 거 뭐라 그래? 적금 이러죠. 그게 얘예요. 이걸 한문으로 적자를 쓰면 부피라는 뜻입니다. 부피. 됐나요? 부피. 그럼 정은 뭐야? 측정하자 이런 뜻이에요. 중화 반응을 이용해서 부피를 측정하면 나머지를 다 구할 수 있다 이런 뜻이 중화적정이에요. 됐나요? 그럼 중화적정이란 단어의 포인트가 뭐야? 부피를 측정하자. 이게 중화 반응의 포인트입니다. 예를 들면 여기에 HCl이라는 액체가 있었는데 100ml를 떠났어. 얘 농도를 모르는 거예요. 몰 농도가 얼마인지 몰라. 나는 이 몰 농도를 알고 싶은 거예요. 됐네? 그러면 얘 몰 농도를 측정하려면 여기 안에 들어있는 이온수를 재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온수를 셀 수가 없지, 그치? 그래서 하는 방법이 중화 반응을 이용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기에다가 NaOH를 넣어요. 차근차근. 그래서 이 NaOH는 내가 농도를 알고 있겠죠. 예를 들면 1몰 농도짜리 NaOH를 가져와. 그래서 여기다가 뚝뚝뚝뚝 떨어뜨리겠죠, 그죠? 그럼 요 안에서 중화 반응이 진행되겠지. 그럼 요 안에 지시하게 색변화가 생겨요. 그럼 똑똑똑 떨어뜨렸을 때 색변화를 보면 중화 반응이 일어났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죠. 눈으로 이렇게 보면 색깔 변화가 생길 테니까. 됐나요? 그때 얘가 딱 중화 반응이 일어나서 중성이 딱 되었을 때 부피를 측정하는 거예요. 누구의 부피를? 얘의 부피를. 됐니? 그래서 이 녀석을 떨어뜨릴 때 얘 몇 미리를 떨어뜨렸는지 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녀석 100ml를 떨어뜨렸더니 얘와 얘가 만나서 딱 중성이 된 거죠. 됐어요? 그렇다면 여기에는 염기성이니까 OH-가 있겠죠? 여기에는 HCl이니까 수소 플러스 이온이 있겠지, 그지? 얘네 둘이 만나서 중성이 될 거거든요? 그럼 중성이라는 얘기는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의 개수가 똑같으니까 만나서 물 된 거 맞지? 이해됐어? 여기다가 이퀄 이렇게 칠 수 있나요? 됐어요? 그럼 구해봅시다. 전 시간에 했었던 내용이거든요. 이온의 몰수를 구할 때는 NMV 3개를 곱합시다. 여기 가스가 1이니까 1 곱하기 몰 농도는 모르죠. 곱하기 나 100ml 갖고 있으니까 0.1L. 이게 수소이온의 개수예요. 그렇다면 이퀄 치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지. OH의 가스는 1이고요. 1몰 농도라고 알고 있고 여기 100ml를 넣어야 되니까 0.1L 이렇게 집어넣는 거죠. 됐나요? 그러면 약분을 쳐보면 얘랑 같으려면 X값도 같아야 되는 거 맞지? 그래서 여기다가 1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야. 됐니? 중화적정의 개념이 뭐라고? 중화 반응을 이용할 건데 뭘 측정하자? 농도를 알고 있는 애의 부피만 재면 이 모든 것들을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중화적정의 포인트예요. 됐나요? 중화적정 뭐라고? 부피를 측정합시다. 됐지? 그게 중화적정이에요. 저기다 정리 한번 해볼까요? 자, 중화적정. 중화 반응을 이용하는 건데 부피를 측정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피를 측정합시다. 이 부피를 측정하는 애를 뭐라고 하냐면, 그래서 뭘 쓰는 거냐면 뷰렛이라는 걸 씁니다. 들어봤니? 뷰렛? 뷰렛 들어봤어요? 이렇게 기다란 애가 있어요. 기다란 애가. 여기다 액체를 담아놓고 여기다 뿌뿌뿌 한 방울씩 떨어뜨리는 유리관이거든요. 여기 눈금이 없잖아? 눈금이 없는 애를 우리 뭐라고 하냐면 스포이드라고 그래요. 됐죠? 스포이드 뭔지 알지? 눈금이 없어요. 그걸 스포이드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에
이렇게 생겨서 좀 큰데 눈금이 있는 애를 뭐라 그래? 이거 뭐라 그래? 이걸 피펫이라 그래요. 피펫 또는 파이펫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고등학교 때까지는 피펫, 대학 가면 파이펫. 됐죠? 요 피펫이라 그래요. 여기다 이제 방울 또 이렇게 떨어뜨릴 수 있지, 그치? 그럼 여기에 몇 미리를 떨어뜨렸어야 알 수 있잖아요. 하나만 더. 이렇게 생겼어. 뷰의 피펫처럼 눈금이 있으니까 스포이드는 아니죠, 그죠? 그런데 여기 끝에 여기에 잠금 장치 꼭지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얘를 돌리면 나오고 돌리면 막히고 이러는 거야. 여기 꼭지가 있는 애를 뷰렛이라고 합니다. 됐나요? 그래서 실험기구 이름들은 그냥 한 번씩 간단하게 보세요. 눈금이 없으면 스포이드, 눈금 있으면 피펫, 이 끝에 꼭지가 달려 있으면 뷰렛. 괜히 우리는 뭘 쓴다고? 뷰렛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 이렇게 똑똑똑 떨어뜨리다가 중화 반응됐을 때 꼭지를 탁 잠그면 몇 미리 사용했는지 알 수가 있겠죠. 부피를 측정하는 장치 뷰렛입니다. 됐죠? 중화 작정의 포인트는 하나예요. 첫 번째, 이온의 몰수를 구해보자. 이온의 몰수를 구해보자. 이온의 몰수 어떻게 구한다고? NMV, NMV를 곱하면 이온의 몰수가 나옵니다. 가스에다가 몰농도를 곱하고요, 부피를 곱해주면 이온의 몰수가 나오는 거예요. 됐죠? NMV 잊어버리지 마세요. 마지막 하나. 그럼 중화 반응이 일어나서 딱 중화점일 때는 H 플러스는 없고요, OH 마이너스도 없어야 되죠, 그죠? 이게 중화점이거든요. 그럼 중화점이 되려면 H 플러스의 몰수와 이퀄 OH 마이너스의 몰수는 같아요. 됐죠? 이 상태를 만드는 거야. 되니? 하나만 더 해봅시다. 요거 한번 보세요. 요거 한번 보세요. 되게 중요해요. 요 내용이 이 중화작정에선 제일 어렵거든요. 단계를 몇 번 가느냐에 따라서 시험 문제가 난이도가 정해지는 건데 요게 제일 중요해. 잊어버리지 마세요. 잘 보세요. 설탕을 넣었어. 10g을. 됐지? 물을 채웠어. 그래서 100ml를 만들었어. 여기까지 됐죠? 됐죠? 그럼 설탕이 여기에 막 녹아있겠지, 그지? 잘 봐. 요 녀석을 조그만 그릇에다 덜었어. 됐니? 얼마를? 10ml를. 자, 질문. 100ml를 만들어서 설탕 10g을 넣어서 설탕물이 됐지, 그지? 여기서 10ml만 딱 꺼낸 거예요. 됐나요? 그럼 10ml의 용액 속에는, 요 안에는 설탕이 몇 그램 들어있겠니? 여기까지 됐니? 됐어요? 자, 한 번만 더요. 100ml가 있었지? 10g을 넣었지? 그래서 막 녹였지? 거기서 100ml를 꺼냈으니까 10분의 1 꺼낸 거 맞죠? 그러면 건더기도 10분의 1 떨어지지 않겠니? 그래서 여기가 1g이 들어있어요.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어요? 한 번만 더요. 자, 100ml를 만들었어. 10g으로. 1g으로 10ml를 만들었어. 질문. 농도는 누가 지나니? 요거 하나만요. 됐어요? 이게 아이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기도 해요. 잘 봐. 설탕물을 만들었어. 이만큼을. 그걸 작은 컵에 덜었지. 맛이 변해. 됐어? 다시요. 콜라가 있었어. PT병에. 종이컵에 따랐어. 맛이 변해. 됐어요? 이해할 수 있겠어? 맛이 안 변해요. 됐나요? 그래서 덜어내면 맛이 변하지 않아. 싱거워지지도 않고 더 진해지지도 않죠. 덜어내면 뭐가 똑같은 거야? 농도가 똑같은 거예요. 이해할 수 있겠어요?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한 번만 더. 덜어내면 뭐가 같아? 농도가 같아. 부피 변하고 용질의 몰수 변하는 거 맞죠? 덜어내면 뭐가 같아? 농도가 같아.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설탕 10g에다가 물을 넣어서 100ml를 만들었지? 됐지? 이번에는 여기다가 물을 추가할 거야. 됐니? 그래서 200ml로 만든 거예요. 됐니? 그럼 이 안에 설탕은 몇 그램 들어있을까요? 됐어? 자, 설탕 10g에다가 물을 넣어서 100ml를 만들었는데 물을 더 넣을 거야. 됐니? 물을 추가하면 부피는 커지는 거 맞죠? 그럼 설탕의 질량은 똑같지 않겠니? 됐어요? 자, 한 단어만요. 물 추가하면 농도는 싱거워지는 거 맞지? 이해됐어? 그게 이 문제를 푸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에요. 덜어냈어? 그러면 농도가 똑같구나. 물을 넣었어? 그러면 농도는 줄어드는구나. 하지만 그람 수는 똑같구나. 여기까지 되니? 이걸 반드시 적어주세요. 반드시. 자, 덜어내면 어떻게 된다고? 그럼 몰농도는요? 됐어? 덜어내면 맛이 똑같다 그랬지? 덜어내면 맛이 똑같아요. 부피는요? 덜어냈으니까 부피는 줄어들겠죠? 그럼 그 안에 들어있는 용질의 그람수 또는 용질의 몰수는요? 줄어드는 거 맞지? 됐니? 요거 쓸 수 있겠어요? 여기서부터 기본이에요. 덜어내면 맛이 변함이 없구나. 하지만 덜어내면 부피는 감소하는구나. 됐니? 자, 그럼 마지막 하나요. 몰수는 어떻게 구한다고? MV를 곱해서 구하는 거 맞지? 그래서 여기다가 M에다가 V를 곱하면 용질의 몰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일정한 데다 감소한 걸 더했으니까 용질의 몰수도 당연히 감소하겠죠.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굉장히. 한 번만 더 써볼까요? 자, 그럼 물을 추가하면 싱거워진다 그랬죠, 그죠? 싱거워져요. 감소합니다, 농도가. 됐니? 자, 그럼 물을 추가하면 양이 어떻게 돼? 부피가 커지겠죠, 그죠? 물 넣었으니까 당연히 증가한다. 그럼 감소한 것과 증가한 걸 곱하면 어떻게 되니? 설탕의 그람 수는요? 변함이 없죠. 일정한 거예요. 자, 반드시 외웁시다. 반드시. 시험 문제는 여기서 다 걸립니다. 중화적정이 쉬운 이유는 딱 답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됐나요?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건 저거예요. 자, 어디까지 할 수 있나 한번 봅시다. EX 처음 한번 해볼까요? 처음 이렇게 간단하게 단계 한 가지씩 갈 겁니다. 연물 농도인지 모르는 HCl에 지금 100ml가 있었대. 됐지? 자, 여기다 실험을 직접 해요. NaOH를 넣을 건데 이 NaOH는 0.1몰 농도 한번 해볼까요? 그럼 누구의 부피를 측정하는 거라고? 얘는 100ml라고 써있으니까 넣어준 NaOH의 부피만 재면 얘의 농도를 구할 수 있어야 되죠. 됐어요? 그럼 해볼게요. 얘를 얼마 넣어? 한 20ml 한번 넣을까요? 20ml 딱 넣었더니 중성이 됐대. 되죠? 그렇다면 여기에 들어있는 H 플러스의 몰수와 요 안에 지금 들어있는 OH 마이너스의 몰수는 같아야 되죠. 그치? 자, 이온의 몰수 어떻게 구한다고? NMV 얘도 NMV 10점 이퀄 치면 얘요.
1 곱하기 0.1 몰농도짜리 20ml 넣지. 그러면 0.02리터 이렇게 넣으면 이게 OH-의 몰수가 돼요. 됐지? 그럼 이 합은 어떻게 돼야 돼? 1 곱하기 X 몰농도에다가 곱하기 0.1리터 있는 거 맞죠? 이해됐니? 됐어요? 안 쉬워? 구구단하면 되니까 쉬워야 되겠죠? 여기 문제는 좀 쉬우셔야 됩니다. 자, x는 얼마니? 네, 그러므로 x는 0.02 몰농도가 되겠죠. 됐어요? 이게 0.0 이렇게 쓴 거예요. 부피를 측정하면 모르는 애의 농도를 구할 수 있다. 됐나요? 어때? 어렵지 않지, 그지? 실험을 한 곳에 OH-와 들어있는 곳에 H+. 됐어요? 자, 한 번만 더 해봅시다. 어디까지 갈 수 있나 한번 보세요. 시험 문제는 딱 정해져 있다고 했습니다. EX. 좀 더 끝판왕도 한번 해볼게. 여기에 이만큼이 있었어. 농도를 모르는 아세트산 100ml가 있었대. 그죠? 자, 이걸 덜 거야. 덜어. 얼마로? 농도를 모르는 아세트산 20ml만 덜어봅시다. 됐죠? 그러면 이 녀석을 이렇게 해서 요만큼 덜어낸 거 맞지? 됐죠? 실험을 여기다가 할 거예요. 여기다가 실험을 할 거야. NaOH 0.1 몰농도짜리 똑똑똑똑 떨어뜨리는 거지. 근데 그럼 부피를 측정하면 얘네들의 몰농도를 다 구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자, 한번 해볼게. 여기 부피만 주면 다 구한 거예요. 그게 중간 적정이에요. 그러니 실험 결과에 부피 값이 포인트가 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20ml. 자, 그럼 여기에다 실험을 했으니까 실험한 곳에 H와 OH의 몰수는 같아야 되죠. 그럼 똑같이 한번 정리해보세요. 여기에 들어있는 H+의 몰수와 요 안에 들어있는 OH-의 몰수는 같아야 되죠. 그치? 정리되거든요. 이거 어렵지 않거든요. NMV 곱하면 NMV. 그럼 이쪽 편 한번 써볼까요? NMV니까 1 곱하기 0.1 몰농도짜리 20ml 섞었죠. 0.02리터. 그치? 그럼 앞쪽도 똑같아야 돼요. 뭐라고? 1 곱하기 X 곱하기 20ml 0.02리터. 그렇죠? 그렇다면 X값이 정해지지 않겠니? 약분 쳐졌으니까 0.1 몰농도 여기 쓸 수 있죠. 누구 거야? 얘 거야. 됐나요? 자, 그렇다면 결론. 이 맨 앞에 있는 얘의 몰농도는 얼마니? 됐니? 자, 질문이요. 덜어냈지. 맛이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그럼 농도가 어때야 돼? 같아야 되죠. 이게 0.1이죠. 되셨나요? 쉽지? 그치? 이거 쉬워야 됩니다. 그럼 또 한 번 쓰시면 돼요. 여기 안에 들어있는
H 플러스는 몇 몰이니? 이렇게도 물어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여기도 NMV, 무조건 NMV. 중화적정은 NMV. 그럼 여기는 1 곱하기 0.1 몰농도짜리가 100ml 있는 거 맞지? 이렇게 들어있는 거예요. 됐나요? 5분의 1 덜었으니까 얘도 5분의 1 들었죠? 어때? 여기에 있는 내용이 얘죠. 덜어내면 몰농도 일정이요. 부피는 줄어든 거 맞지? 그렇다면 용질의 몰수도 줄어들겠죠. 5분의 1 줄었으니까 5분의 1로 줄어드는 거죠. 됐어요? 요게 중화 적정이에요. 어렵지 않지, 그치? 어려운 거 아닙니다. 됐어요? 요 패턴 잊어버리지 마세요. 자, 칠판이 조그마니까 한 번만 더 해봅시다. 여기 지워볼게요. 여기 지워볼게. 얘 지워요. 한 칸 더 갈 거예요. 자, 한 칸 더 갑니다. 100ml였었는데 20ml로 덜어냈지. 여기다가 이렇게 와서 자, 물 추가할 거거든요. 됐죠? 한 칸 더 왔어요. 그 시험 문제가 물을 추가한 다음에 덜 수도 있고 던 다음에 물을 추가할 수도 있어요. 됐네? 물을 추가했어. 그래서 아세트산을 만든 거야. 몇 몰 농도인지는 모르지만 이만큼 추가해서 50ml를 만들어 봅시다. 됐죠? 그럼 여기다가 실험하는 거예요. 이렇게. 몇 칸을 가든 똑같아요. NaOH를 넣을까요? 되니? 자, 여기서 볼까요? 1몰 농도 좀 계산이 쉽게 10ml를 넣었어. 됐죠? 그럼 여기서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자, 해볼게요. 요 녀석 실험을 했으니까 마지막 실험 단계에 H 플러스의 몰수와 이 맨 마지막 단계에 OH 마이너스의 몰수는 같아야 되죠. 됐지? 그럼 NMV 쓰시면 되고요. 얘도 NMV 쓰시면 되죠. 여기다가 차근차근 계산하는 거예요. 1 곱하기 1 몰농도짜리가 있었는데 부피는 0.01리터예요. 됐어요? 자, 이쪽 펴놓을까요? 얘는 얼마야? 1 가스에 모르는 애가 있고요. 50ml니까 0.05리터 되겠죠. x에다 얼마 넣으면 이 값이 같아지겠니? x는 5분의 1이요. 됐어요? 그래도 5분의 1을 넣으면 약분해서 얘랑 같아지겠죠? 그럼 x는 5분의 1이요. 어때요? NMV는 NMV. 쉽잖아요. 그러니까 중딩들도 고등학생 문제를 풀 수 있는 경우가 바로 이런 경우입니다. 그죠? 패턴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럼 여기다 쓸 수 있나요? 0.2라고. 됐니? 자, 한 칸 왔어요. 자, 그럼 두 번째. 얘 하나, 둘, 셋 구했지, 그지? 그럼 얘 앞쪽에 있는 애는 몇 몰 농도겠니? 그것도 구하시면 돼요. 자, 한번 해볼게. 여기에 H 플러스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자, 물을 추가하면, 보세요. 물을 추가하면 용질의 몰수가 똑같죠? 그죠? 물을 추가하면 용질의 몰수가 똑같아요. 여기다 이퀄을 치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니? 물을 추가하면 몰수가 똑같으니까. 그럼 여기도 NMV라고 쓸 수 있겠죠? 그럼 여기에다 대입하는 거죠. 1 곱하기 몇 몰 농도짜리인지는 모르지만 20ml래요. 0.02리터가 됐지, 그치? 이 값이 같아야 되거든요.
그럼 얘는 얼마면 돼? 2분의 1이면 되죠? 그치? 그럼 x는 2분의 1. 됐어요? 그럼 여기에 농도는 얼마? 0.5 몰농도가 되겠다. 됐지? 어때요? 물 추가하면 어떻게 된다고? 몰농도 감소, 부피 증가, 몰수 일정. 됐니? 요 세 칸이 필요합니다. 요 세 칸이. 그럼 마저 한번 가볼까요? 덜어내면 뭐가 똑같아? 맛이 똑같아. 덜어내면 맛이 똑같아. 됐지? 그럼 마지막 시험 문제 하나 풀 수 있나요? 여기 안에 들어있는 H 플러스의 몰수는 얼마니? 그럼 언제나 항상 NMV예요. 1 곱하기 0.5몰 농도짜리입니다. 0.1리터에 들어있습니다. 어때요? 식 세우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죠? 중화적정은 생각만큼 그렇게 막 어렵지는 않아요. 마지막 실험부터 차곡차곡 기어 올라가시면 시험지를 맞출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 시험, 맨 마지막 실험에 얘 H 플러스의 몰수와 OH 마이너스의 몰수가 같으니까 NMV. 우리는 요 값만 주면 나머지를 다 풀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물을 추가했으면 어떻게? 덜어냈으면 어떻게? 이게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진짜 시험 문제가 되는 겁니다. 됐죠? 중화적정이에요. 자, 한번 해볼까요? 넘겨보세요. 중화적정 시험 문제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자, 258페이지요. 12번. 식초의 몰농도를 구하고 풀이 과정을 설명하시오. 이렇게 써있어요. 자, 그럼 문제에 나오는 걸 하나씩 하나씩 적어보시면 됩니다. 식초의 농도를 구하기 위해서 실험 과정과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10분의 1로 물킨 식초 100ml를 삼각 플라스크에 넣는다. 원래 여기에 몇 몰 농도짜리 식초가 있었는데 몇 밀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얘를 물켰죠. 물켰다는 얘기는 물을 넣었다는 얘기예요. 그지? 물을 넣었다는 얘기야. 그럼 이만큼 물을 추가한 거죠. 얼마로? 10분의 1배로 추가했대. 그럼 여기는 몇 몰 농도짜리 식초가 있었는데 그래서 총 100ml를 만들었지. 됐나요? 그렇다면 물을 추가하면 싱거워진 거 맞죠? 부피가 100ml가 됐어요. 그럼 원래는 몇 ml였겠니? 됐니? 물을 얼만큼 넣어야 농도가 10분의 1배가 돼? 10배 많이 넣어야 되지. 이해됐어요? 그래서 얘가 원래 10ml였어요. 물을 추가해서 10분의 1배의 농도를 만들려면 부피를 10배 되니? 요거 찾을 수 있겠어요? 원래 10ml였어. 자, 실험은 맨 마지막 단계에다 그래서 여기다가 넣죠. NaOH 0.1몰 농도짜리 0.1몰 농도짜리 NaOH를 넣었어요. 자, 부피만 측정하면 된다 그랬지. 맨 아래 부피가 써있어요. 얼마? 20ml야. 그럼 완성됐죠? 여기에 OH-의 몰수와 여기에 H 플러스의 몰수는 같아야 됩니다. 쉽죠? 그럼 여기에 몰수는 얼마야? 0.1몰 농도에 곱하기 0.02리터. 이만큼이 OH- 몰수가 되고요. 이게 같아야 되죠. 얼마로? X 몰 농도인데 100ml 0.1리터 있으면 돼요. 되니? 그럼 0.1끼리 이렇게 약분이 될 테니까 얘가 남겠죠? 그럼 얘는 농도가
0.02 몰농도가 되겠죠. 됐니? 자, 그럼 맨 앞에 거 얘. 얘는 얼마가 돼? 10분의 1배로 물 폈으니까 부피가 10배가 돼. 부피가 10배가 되면 농도는 10분의 1배가 돼야 일정한 값이 되겠지. 0.2. 이게 답이 되는 거죠. 됐니? 이렇게 한국말로 출제가 되면 이 단계를 만드세요. 이 단계를 만들면 모든 시험 문제를 다 풀 수 있거든요. 이 단계가 없으면 시험 문제가 쉽지가 않습니다. 됐나요? 자,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262페이지 9번이에요. 자, 칠판을 지우는 동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262페이지) 9번. 이것도 상식. 상식. 페놀프탈레인이라는 애가 있어요. 지시약입니다. 산성에서 색깔이 있고요. 중성에서 색깔이 있고 염기성에서 색깔이 있어요. 얘는 아무 색깔도 없어. 얘도 아무 색깔도 없어요. 투명해요. 염기성에서만 붉은색이 나타납니다. 이것도 원래 고등학교 2학년, 3학년에 올라가면 다르게 배워야 돼요. 붉은색이 나타나는 순간까지 있는 거거든요. 용액의 색이 변할 때란 얘기는 붉게 변했다는 얘기지. 잘 보세요. 만약에 용액의 색이 붉은색으로 탁 변하면 염기성이지. 중성이라고 할 수 없죠. 그래서 원래 실험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똑똑똑똑 떨어뜨려요. NaOH를. 그래서 무색이었는데 똑 떨어뜨리면 붉게 변하다가 다시 무색이 돼요. 또 떨어뜨리면 붉게 변하다가 다시 무색이 돼요. 계속 떨어뜨리면 이게 무색이다가 갑자기 순간 붉은색으로 바뀌어요. 그때까지만 재는 게 화학원이거든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붉은색으로 딱 변하는 순간까지 딱 재면 이미 염기성이지. 그래서 그렇게 못 잽니다, 원래는. 그래서 붉게 딱 변하는 순간 스톱. 그리고 위에 NaOH를 빼고 다시 HCl을 끼워서 떨어뜨리면 붉은색이 무색으로 다시 바뀌겠죠. 그때 그 순간이 진짜 중성이거든요. 그럼 계산 시험 문제가 너무 복잡해져요. 그래서 화학원 수능까지는 그냥 색깔이 변할 때를 중성이라고 하자라고 놓고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도 상식이니까 꼭 하나 알아둡니다. 단계 한번 적어볼까요? 시험 문제 얼마나 쉬운지 잘 보세요. 실수하는 것들이 있어요. 농도를 모르는 H2SO4 몇 몰 농도인지는 모르지만 30ml를 가져왔대요. 그리고 여기다가 떨어뜨리겠지. NaOH. 자, 어때요? 실험 다 똑같죠, 그죠? 그러니 하나의 패턴만 익혀주면 되게 쉬운 겁니다. 0.2 몰농도짜리 NaOH를 가져다가 실험할 거야. 그러면 부피만 재면 된다 그랬죠, 그죠? 보세요. 적정하기 전에 뷰렛은 2.0이었는데 적정 후에 17 됐어. 몇 미리 사용했다는 얘기니?
됐나요? 2였는데 17이 됐어. 이것도 한번 볼까? 여기가 0이에요. 됐어? 됐어? 그럼 여기가 1이고요. 여기가 2가 되겠죠. 그죠? 여기다가 담아놓은 거야. 이렇게. 그래서 지금 2mm예요. 이렇게. 그럼 여기에 뷰렛의 꼭지를 열고 뚝뚝뚝 떨어뜨리면 얘가 내려오겠지. 그치? 됐나요? 그래서 얼마에 멈춘 거야? 17ml에 멈춘 거죠. 이해되니? 적정을 했는데 눈금이 증가할 수가 있어? 아니요.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그래요. 뷰렛이. 됐니? 그러면 2였는데 17이 됐으니까 얼마 사용한 거야? 15ml 사용한 거죠. 이해할 수 있겠니? 이거 이해돼요? 여기다가 15ml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됐지? 그러면 내용은 다 똑같아요. H 플러스 몰수는 몇 몰? 이퀄 치면 OH 마이너스의 몰수는 몇 몰? 자, 여기 중요합니다. 항상 NMV 신경 쓰셔야 돼요. 얘도 NMV 신경 쓰셔야 됩니다. 그럼 얘는 1 곱하기 0.2 몰농도짜리가 0.015리터 있는 거 맞죠? 그렇다면 이쪽 여기 잘 보세요. 여기에 본인이 요거 보여요? 보여? 얘는 가스가 2죠, 그죠? 됐니? 곱하기 X 몰농도짜리가 지금 0.03리터입니다. 됐죠? X 얼마니? 0. 이런 소수점이 하나, 둘, 셋, 네 개니까 두 개 있어야 돼. 0.05 돼요? 이 소수점 구하는 거 되게 어렵습니다. 0. 되게 동그랗. 수용액의 색이 붉게 변하는 순간을 재는 거예요. 이게 화원이에요. 니은 동그라미. 자, 마지막 하나가 1단원의 시험 문제죠. 0.2 몰농도 NaOH 1리터를 만들려면 그럼 0.2몰 농도가 무슨 뜻이야? 용액 1리터에 용질은 0.2몰 있으면 되죠? 0.2몰은 몇 그램? 8g. 기억도 동그라미. 네, NaOH의 화학 식량은 40입니다. 어때? 1단원의 내용도 막 들어있죠. 그렇죠? 그래서 4단원에 와서 몰농도를 배우지만 1단원의 몰농도가 완성이 돼야 중화적정 파트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어때? 중화적정 쉽죠? 이 패턴 잊어버리지 마세요. 덜었어? 물을 추가했어? 실험했어. 항상 그 패턴이 3칸, 4칸을 몇 칸을 가느냐가 난이도예요. 한 칸 가는 시험지는 거의 없습니다. 이건 고등학교 2학년 내신 또는 고등학교 2학년 모의고사에 나오거든요. 지금 풀어봤던 시험들처럼 한 칸 가는 거죠. 2칸, 3칸 가면 이게 진짜 수능 모의고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요거 반드시 체크해주세요. 이거 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되셨어요? 어때? 중화적정 쉽죠? 그죠? 4단원의 이 정도의 시험 문제의 난이도는 매우 쉽게 정리하셔야 됩니다.
매 해마다 수능이 나왔거든요. 모의고사에도 정말 많이 나오니까 반드시 패턴 하나 가지고 계십시오. 됐죠? 잠깐 쉬었어? 칠판 지울게요.